반갑습니다. 초콜릿 5회, 6회 줄거리 리뷰 영상이 되겠습니다. 아주 따뜻하고 아주 멋진 드라마입니다. 요즘 제가 좀 빠져 살고 있는데 이 드라마 분위기에 연말이라서 그런지 더 그런 것 같아요. OST 음악도 몇 곡이 있는데 상당히 괜찮습니다. 올 겨울 가장 생각나는 그런 느낌의 드라마가 아닐까, 분위기.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많이 눌러주시는 구독과 좋아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요즘 더 그렇습니다. 많이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초콜릿 이 영상은 조금 다른 제 영상보다 조금 릴렉스하게 저도 약간 느끼고 즐기면서 그런 영상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드라마 자체의 분위기가 그러니까요. 네. 지난번에 이제 3회, 4회 끝날 때 모습 기억하시죠? 문차영이 옷장 같은 데에서, 캐비넷 같은 데서 이렇게 벌벌 떨면서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아래 사람이 있어요, 뭐 이렇게 하면서 벌벌 떨고 있는 그런 장면인데, 그 문이 열리면서 이강이 나타났죠. 자, 어떤 상황이었냐? 네, 지난 회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강이 문차영을 먼저 자기가 수술해주면서 골든타임을 놓쳐서 손떨림이 있는, 그래서 이제 수술을 못하게 그렇게 되죠. 거성 호스피스로 발령을 받게 되는 겁니다. 수술을 못하게 되니까. 자,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이 어, 이강이 가서 자기 할머니한테 가서 그리고 부탁을 합니다. 다시 좀 재구를 해줘라. 수술을 해야지. 내가 수술하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 할머니 한용설이 뭐라고 하냐면, 아니, 어떤 여자 구해내려고 자기 몸 관리도 못하는 이 아마추어 같은 놈, 이러면서, 그러면 콩을 한번 주워가지고 옆쪽으로 한번 옮겨봐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도 못 옮깁니다. 결국 수술을 금지되고, 그래서 발령받은 곳이 어디냐, 여기 거성 호스피스로 발령을 받게 돼서 가게 됩니다.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이상한 소리가 들려서 그 캐비넷 같은 것을 열어본 거죠. 그랬더니 이제 그 안에 또 문차영이 벌벌벌 떨면서 있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문차영은 그 이강을 보자마자 벌벌벌 떨면서 정신을 잃습니다. 이강이 그 문차영을 안아주고요. 그래서 이제 이강이 묻는 거죠. 이 환자 왜 그러냐, 이렇게 물었더니 환자가 아니라 여기 주방에서 일하는 한선애가 그렇게 말을 해줍니다. 환자가 아니라 주방에서 일하고 있는 요리사다. 자기 동생이 빚진 게 있는데 그거 갚으려고 지금 여기 주방에서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죠. 자, 이제는 이제 호스피스하고 병원에 있는, 뭐 입원해 있든지 치료받는 사람들과 그 사람들과 관련된 그 음식과 관련해서 아주 감동적이고 또 재밌고 흐뭇한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이어집니다. 자, 맨 처음에 김씨 할아버지라고 이렇게 불리는 분과 관련된 음식은 짜장면이었습니다. 짜장면. 자, 김씨 할아버지라고 있는데 그 병동에 이 할아버지는 짜장면 집에서 자기 아들이 여기서 드시고 계시면은 제가 다시 오겠습니다 라고 하더니 안 온 겁니다. 버리고 간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할아버지는 아들이 찾아온다고 했으니까 매일같이 그 짜장면 집에 가서, 중국집에 가서 짜장면을
시켜 먹는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 한 번은 이제 그 할아버지가 여기 문차영한테 나 그 짜장면 먹으러 나갈 수 있게 해달라 막 이렇게 보채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문차영이 이제 할아버지를 모시고 이제 그 중국집에 갑니다. 그래서 그 짜장면을 맛있게 드시고 나서 그런데 밖으로 나오다 보니까 갑자기 그 옆을 오토바이가 지나다가 이 할아버지가 깜짝 놀라서 약간 쓰러지십니다. 심하게지는 않지만 그래도 좀 다치셨어요. 그걸 보고 이제 이강이 화를 화룩 내면서 그 할아버지 외출 금지 시키죠. 자, 또 문제가 또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는 겁니다. 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여기 한선에 이 주방 이쪽에서 일하는 한선에는 치매기가 있다고 그랬죠. 근데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갑각류 알레르기가 있는 환자한테 이 새우젓이 들어간 그런 음식이 제공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쇼크가 일어나가지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권현석 원장, 권현석 호스피스 원장이 이 문차영하고 한선혜한테 응? 나가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큰 문제가 될 줄 알았는데 그때 이제 또이 문차영이 한 건 합니다. 문차영이 보니까 한선혜는 평상시에 된장으로 간을 맞추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음식을 보니까 새우젓이 들어간 거죠. 오, 그러면 한선혜가 만든 음식이 아니다. 이렇게 말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일단락되고 잘 해결됐습니다. 음, 다음은 이제 어떻게 됐냐면 그 할아버지가 어, 중국집은 가고 싶은데 못 가게 되잖아요. 계속 못 가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이제 누구를 꼬드기냐? 바로 문차영의 동생 문태현한테 야, 네가 좀 나하고 같이 좀 가자 이렇게 한 거죠. 같이 가자 이렇게. 그런데 이 동생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아니 찾으러 올 것 같으면 버리지도 않았지. 할아버지 같은 개털을 한테 누가 오겠어요? 막 하면서 좀 심한 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할아버지가 엄청 화를 내면서 막 지팡이로 막 그 문태현을 때리려고 하죠. 그걸 보고 문창이 막 쫓아가가지고 막 대신 맞아주고 막 이렇게 하면서 진정을 시켰는데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짜장면 집에다가는 그 아들이 오면은 이렇게 알려달라고 글자를 남기겠다. 그리고 내일 그 짜장면 드시러 갑시다. 이렇게 진정을 시켰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할아버지가 알겠다 이러면서 아이고 기운을 다 썼더니 한숨 자야 되겠다 하면서 이제 주무십니다. 문차영 입장에서는 또 이 골치 아픈 동생이 또 일을 벌여가지고 이 동생 때문에 할아버지가 그러신 것 같아서 예, 짜장면을 만듭니다. 짜장면을 만들어서 할아버지에 드리려고 가져가죠. 그런데 여기 권현석 원장이 병실에서 그럽니다. 아이고 그 할아버지 소풍 끝내고 가셨다. 이렇게 막 돌아가셨다고. 아야 그러니까 이 문차영이 마음이 참 안 좋잖아요. 그런데 지난번에 그 중국집에다가 할아버지가 모자를 남겨주셨어요. 그러니까 유품이니까 찾아와야 돼서 이 문차영은 그 중국집으로 갑니다. 중국집으로 가서 모자를 찾아오려고 거기 딱 있는데 그때 좀 있다가 이 이강도 그 중국집에 찾아옵니다. 문차영이 약간 어색해하면서 쓱 지나려고 하니까 이강이 그러는 겁니다. 점심 드셨어요? 저녁인가? 하여튼 식사하셨어요? 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아니요. 그럼 저하고 같이 짜장면 좀 드실래요? 드시죠. 뭐 이렇게. 그래서 짜장면 3그릇을 시켜놓고 그렇게 같이 먹습니다. 할아버지가 좋아하셨다는 그 술도 곁들여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그 할아버지가 이렇게 예전에 하셨던 말씀 같은 게 인상적으로 떠오릅니다.
뭐라고 하냐면, 나중에라도 내 자식들, 아들이 와서 슬피 울거든. 나는 괜찮다. 짜장면 먹는 그 재미에 너희들이 나한테 섭섭하게 했던 것들 다 잊었다라고 이렇게 전해주세요. 라고 말한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상당히 이제 가슴 먹먹하게 많은 걸 생각하게 하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김치 할아버지와 짜장면. 네. 두 번째 에피소드는요. 그 환자 중에 어린애 2명이 있는 거예요. 형제가. 형이 민용, 둘째가 지용인데, 이제 이 지용이는 이제 곧 죽게 될 것 같아요. 병 때문에. 그런데 생일을 맞이했습니다. 생일을 맞이했는데 이 지용이가 이강한테 그러는 겁니다. 이강한테. 자기 생일인데 자기 엄마 생일 좀 챙겨주고 싶다. 그러면서 궁주에서 무슨 식당 일을 하고 있는데, 식당에서 일하고 있는데 나 좀 데려가 달라 막 이렇게 보챕니다. 그래서 이제 이강이 궁주로 그 지용이라는 애를 데리고 가죠. 근데 이제 이강이 전화를 하고 있는 사이에 그 지용이가 식당 안으로 훅 들어가서 그 다음에는 찾아보니까 식당 안에도 없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이강이 이제 서울에 전화를 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형이 어이구 자기 동생 지용이가 사라졌단 말을 듣고 막 엄청나게 우는 거예요. 그때 이제 이 문차영이 자기 트라우마 이제 치료하려고 병원을 들렀다가 울고 있는 그 민용이를 보고 나서 같이 궁주로 내려옵니다. 궁주로 내려와서 이강하고 만나죠. 근데 이제 그때 또 절묘하게 두다 보니까 한쪽에서 이렇게 어묵을 먹고 있는 지용이를 뜻밖의 이제 쉽게 발견하게 된 겁니다. 지용이한테 물어보니까 어머니를 만났는데 어머니가 돈을 좀 쥐어주면서 다시는 오지 마라 그랬답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는 같이 있는 어떤 아저씨한테 굉장히 맞고 있었다요. 근데 그 첫째 민용이가 몸이 이제 피곤해져가지고 이렇게 치료를 위해서 다시 왔는데 지용이가 엄마한테 선물을 덜 준 게 있대요. 그래서 문차영이 그 어머니를 찾아서 다시 갑니다. 그래서 이제 어머니를 뵀는데 이렇게 많이 맞아가지고 완전 그냥 외모가 완전 이상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장면에 들어선 겁니다. 물론 이제 어머니라는 것, 민용, 지용의 어머니라는 걸 알지만 이 문차영의 말을 그렇게 하죠. 혹시 지용이 어머니 아시면은 이 선물 좀 전화해 주세요. 지용이가 어머니를 위해서 만든 선물입니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하죠. 지용이 어머니를 알게 되시면, 아니 애들 버리고 가서 고작 사는 게 이런 모습으로 사시려고 버리고 가셨습니까? 라고 좀 전해주세요. 또 그런 말도 하고요. 생일 축하합니다. 그런데 지용이에게는 오늘이 마지막 생일이라는 거 아십니까? 전해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문차영이 옵니다. 나중에 이제 그 아이들의 어머니도 슬피 울게 되죠. 이제 다시 만나게 된 다시 올라와서 만나게 된 이강하고 그 문차영이 아이들한테 찾아가죠. 생일이니까 뭔가를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때 어떻게 하느냐, 이 편의점에서 쑥닥쑥닥 이렇게 음식을 맛있게 만들어 냅니다. 문차영이. 그런 장면이 있어요. 어린아이, 그러니까 지용이와 편의점 음식, 뭐 이런 테마가 되겠어요. 근데 그때 이제 지용이가 이제 문차영한테 물어요. 아, 나는 생일만 되면 제대로 못한다고. 그랬더니 이제 그때 문차영이 그럽니다. 나도 그래. 나도 아주 끔찍했던 어떤 일을 겪은 날 이후부터는 내 생일 때 아무것도 못해. 라고 합니다. 그 말을 이강이 인상적으로 듣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문차영은 자기 생일 때 백화점 붕괴 사고를 겪은 모양입니다. 자,
그리고 있던 이제 차에 이제 갑자기 생각나는데 이준에 대해서도 하나 말을 해볼까요? 이준. 네, 여기 이준. 전혀 뭐 일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할 것 같은데 이준에게도 아주 로맨틱한 부분이 또 나타났어요. 이준에게 그 병원 환자 중에 한 명이 이름이 갑자기 생각났는데 어떤 여자가 있는데 그 문차영한테 부탁을 하는 겁니다. 이 사람한테 자기가 만든 이 접시, 도자기 접시를 좀 전해주라. 그리고 혹시 그 환자분이 돌아가시게 되면 나한테 좀 알려달라. 근데 내용은 즉슨 뭐냐면 그 여자분이 이준에게 도자기를 가르쳐준 분이었던 것 같아요. 누나. 그리고 이제 이준 입장에서는 첫사랑이고 짝사랑이었던 그런 누나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여자분은 이제 병 때문에 지금 앞이 안 보이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문차영이 어떻게 하냐면 김밥을 만듭니다. 이번엔 김밥. 그리고 나서 이 이준 접시 위에다가 김밥을 싹 이렇게 얹어 놓죠. 그리고 나서 그거를 그 여자분한테 손 드립니다. 이준 씨가 어쩌고 저쩌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여자분도 감동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그릇을 딱 들고 김밥과 같이 사진을 찍어서 이준에게 전송합니다. 아, 이 이준이 나를 엄청나게 감동을 먹더라고요. 의외로 로맨틱하더라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준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준한테 어떤 일이 있냐면 이준이 이제 이 할머니 한용설의 그 지인인 조 회장 수술을 하다가 그 조 회장이 그냥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조 회장의 아들이 찾아와가지고 막 이준 폭행하고 막 난장판을 벌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승훈이 너무 쉐키 이러면서 이제 때립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되냐? 한용설이 이승훈하고 부인 부부를 딱 데려와가지고 무릎을 딱 붙여놓고 막 혼납니다. 그걸 이제 옆에서 듣고 있던 이 이준이 이제 깝깝해가지고 밖으로 나오는데 그때 갑자기 또 껄끄럽게 이강이 바로 또 찾아온 거예요 병원에. 어이씨 너 또 병원에 왜 왔냐고 짜증나게 이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러죠. 이강이 아니 그 조 회장 좋은 게 왜 의사 잘못이야. 뭐 그렇게 대충 위로 말을 하고 이제 이 이강이 이제 온 이유가 뭐냐면 이 문차영이 뭐 때문에 병원에 그 진료를 하러 자꾸 오는지를 알고 싶은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알게 되죠. 뭐냐 백화점 붕괴 사고로 피해자였다. 12살 때였다. 그러니까 이제 이 이강이 남의 일이 같지 않은 거죠. 자기 어머니도 똑같은 사고로 돌아가셨는데 그때 12살 나이에 이 문차영이 있었구나 이런 생각으로 굉장히 많은 느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병원으로 이렇게 다시 오는데 오는 차 안에서 보니까 한쪽 옆에서 그 택시 타고 가다가 붕괴 사고 뉴스를 보고 이렇게 구토 몸이 안 좋아져가지고 밖에 나와 차에서 택시에서 내려가지고 나무를 기대고 이렇게 토하고 있는 문차영을 발견합니다. 하지만 이제 병원 일이 있어서 급하게 지나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래서 병원에서 급한 일을 해결하고 나서 전화를 걸죠. 문차영 씨 도착했습니까? 아니요 아직 도착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속이 안 좋으니까 걸어서 막 오는 겁니다. 그쪽으로. 그래서 이제 걱정돼서 이강이 다시 차를 몰고 문차영이 있을 것 같은 쪽으로 가죠. 그런데 이제 그 옆을 지나가던 이준이 먼저 문차영을 발견하고 태워서 갑니다. 병원에 다 와보니까 이제 그 문차영이 출근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다행이다 이렇게 하고 있으면서 이강이 이제 자기 어머니에 대한 생각이 나는 거죠. 그래서 혼자 술 한잔 쫙 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문차영이 찾아옵니다. 저 찾으셨다면서요? 왜요?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강이 그러죠. 일 다 끝나셨다면 저하고 술 한잔 할래요? 그러면서 이제 같이
술 한잔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때 이강이 뭐라고 하냐? 이제 아프지 마세요, 절대. 그러면서 특히나 생일에는 이런 말을 합니다. 자, 이러면서 5회 6회가 마무리 지어집니다. 또 순간적으로 하나 생각나는 장면 중에 하나가 이 이준이 차를 타고 태워주죠, 그죠? 이준이 문차영을 태워줄 때 문차영이 그럼 묻습니다. 이강 선생 손이 왜 그래요? 이렇게 묻는데 이준이 대답을 자세하는 게 아니라 뜬금없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강희가 차영씨 혹시 좋아합니까? 뭐 이렇게 묻는 장면도 있었습니다. 이제 다음 해에는 훨씬 더 가까워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팍팍 옵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드라마라고 생각합니다. 네,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또 다음에 여기서 뵙겠습니다.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